뭐 고독사 현장이라든지 자살 또는 범죄 현장 그런 것들을 주로 청소하고요. 이것을 묘사할 때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보기 전에 작가님이 직접 자기소개를 한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청소일하는 김완이라고 합니다. 끝. 청소일 어떤 일인가요? 눈에 띄지 않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독사 현장이라든지 자살 또는 범죄 현장, 극단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집, 그리고 동물 사체가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주로 청소하고요. 이런 청소를 우리는 특수 청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난 전화인 줄 알았던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화나 TV라든지 픽션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책을 쓰면서 이것을 묘사할 때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엄연히 일어나는 현실들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이렇게 뜻밖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목소리로 뭐 시체를 치워줍니까? 그런 장난 전화도 받았었고요. 어쩌면 이거는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전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은닉하기 원하는 사람 같은 느낌. 발신자 거부 표시된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섬뜩하죠. 그런 전화는 받지 않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심야 시간에는 전화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유독 자살 전에 전화를 많이 거십니다. 제 책에 실린 내용도 있지만 죽기 전에 견적을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인터넷에 있는 대형 커뮤니티에 자살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시는 분이 계셔도 간과하지 않고 경찰에 연락을 해서 그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연락을 하는 편입니다. 결국 관할 경찰서에서 그분을 잘 구조했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근데 물론 고령자,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50대 남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뒤를 40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사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했던 그 고독사,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통계하고 일치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달리 일본은 7, 80대 남성 고독사가 많은데 우리는 40, 50대 남성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20대, 30대 고독사는 아무튼 연령과 무관하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직업병이 있다면 꿈을 많이 꾸는데 밤새 구더기를 이렇게 위생공구대에 담는 꿈을 많이 꿉니다. 그게 한 번만 꾸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꿈을 꾸고 있고, 일단 그건 무의식의 세계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무엇을 봐도 죽음과 연관성을 스스로 찾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뭐 병이라고 하면 병이라 할 수도 있고 새로 생긴 습관이라고 하면 습관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빈도수 차이지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일상으로는 어떻게 돌아오시나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일이 끝난 날, 고된 날은 평소에 먹지 않는 매운 음식을 먹는 편이에요. 일단 입맛도 별로 없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뭐 그래도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일단은 이제 벌거벗은 채 신발 소독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 온갖 필터들 소독부터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씻고 나서 노래도 듣고 고양이도 좀 어루만져주고 TV 드라마도 좀 보고 이렇게 일상에 돌아오는 편이고요.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날에는 기타를 치기도 하고요. 주로 12마디 블루스를 많이 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현장과 가깝지 않았을 때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지금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가 홀로 죽었을 때 그 뒤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히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죽음의 형상들, 죽음이 남긴 자리들을 상상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의 관념 자체가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분야를 선택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손과 발을 이렇게 이용해서 일을 하면 일단 스트레스가 훨씬 적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근데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일도 해왔었고요. 사실은 무명 작가, 뭐 이른바 고스트라이터로서 많은 책들을 써왔었고요. 언제부터 글이란 걸 쓰셨는지. 주제 마우루 데 바스코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을 읽고 그 사람 후속작들이 계속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리할 마음이라든지 장미나의 쪽배 그런 책들 계속 기다리면서 그때부터 출판사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 그래서 그 다음 책은 언제 나오는지 그때 출판사 연락하면서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때부터 출판 쪽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글 쓰는 것 자체가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서 글과 연관된 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소재로 예전에는 글을 쓰셨는지. 아무튼 의뢰인이 어떤 원고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글을 써왔고요. 그래서 미술과 관련된 책을 쓴 적도 있고 음반 CD의 리뷰를 쓴 적도 있고요. 종교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 글을 쓴 적도 있고 뭐 어린이를 위한 책을 쓴 적도 있고요. 사실 글을 쓰는 행위도 이제 마음속에 있는 레지스트리라고나 할까요? 잡다한 생각들을 덜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청소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쓰레기들이라든지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글쓰기하고 청소는 어떤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글을 쓰기 전에는 이 쓰는 행위가 사실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쓰고 보니까 의외로 어떤 날은 별로 밝히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제가 쓴 글을 보면서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꽤 많은 위로가 됐군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리면서 쓰고 다시 또 다듬고 또 쓰면서 거기 따른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무게감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쓰고 나서 좀 더 마음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문장이 그 사람을 실제로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단은 그 글을 쓴 나에게는 분명히 위로가 됐고 그리고 진심이 제 글을 읽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위로가 되고 실제로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무모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